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8호 제3면 기사입니다. 오창준 경기도의원,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불식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 국민의힘, 광주 3, 은 11월 20일, 월,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애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 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장 특수교사에 따르면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목적으로 특수학급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청이 특수학급 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근본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교사라기보다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돌보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급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특수교사는 열애라는 편견을 불식시켜 특수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 관련하여 기간제 교원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소수의 기간제 교사인 장애인 교원을 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경기도의원, 확대되는 특수교육 현장 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치 기준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 국민의힘, 김포 2, 은 11월 20일, 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에 발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새 개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특수교육 지도사 등 특수교육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새 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새 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경기도 내 많은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큰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확대되는 특수교육 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포시와 같은 경우 1인당 특수교원 수, 1인당 특수교육 지도사 수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장 적고 현행 도교육청의 배치 기준에 따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면서 새로운 배치 기준 수립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다. 덧붙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수교육 현장 인력의 확대와 지속적 유지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단순히 근태출근부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수령해간 경우를 구분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줄 것과 후자의 경우에 합당한 조치 계획을 재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수 경기도의원, 장애인 대상 재활 승마 확대 요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호수 의원, 국민의힘, 수원구, 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승마체험과 관련하여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말 산업 활성화 및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장애 학생,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추진 중에 있다. 2022년에는 14,685명의 학생과 639명의 장애 학생이 승마체험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 11,918명의 학생들과 642명의 장애 학생 승마체험이 이루어졌다. 이호수 의원은 현행 추진 중인 승마체험 사업과 관련하여 승마체험 사업 대상이 대부분 학생 위주로 되어 있다고 아쉬움을 밝히며 그나마도 장애 학생은 전체 학생 승마 인원수 대비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은 접근성이나 경제적인 부분, 보호자 동반이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승마 체험이 쉽지 않다며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승마는 신체적 활동을 통한 운동 효과는 물론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치유 효과 또한 입증되었다며
경기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승마체험시설 등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한국동물복지연구소에서 발표한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승마체험시설은 108개로 전체의 중 22.1%를 차지, 전국에서 승마체험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희 경기도의원, 특별교통수단 배차 어려워, 장애 유형 고려한 서비스 제공해야.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6, 은 11월 15일, 수, 교통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 이용 불편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의 평균 응답률은 52.4%에 이른다. 절반 남짓한 이용자는 긴 대기 시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센터 출범 당시 콜센터 상담원 22명, 주간 20명, 심야 2명으로 운영되다 최근 추가 충원이 이루어져 총 40명의 상담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자들의 불편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전 수요 예측과 상담원의 충분한 채용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 이래 콜 응답률은 12.7%, 이튿날은 23.1%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이용자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서비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소유 차량, 장애인 부양자 소유 차량으로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반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은 톨게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사회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한 방안으로 톨게이트 비용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는 안내 멘트 대기 후 원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른 뒤 상담원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는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해 상담원 연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내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보조를 신청해 교부받아 왔으나 기획조정실에서 도비 절감을 위해 도 12로 진행되는 사업분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시군에서는 수요에 대응한 재정 부담으로 도비 지원이 절실해 도비 확보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